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재산세 3강 시간인데요. 이 시간부터 재산세의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역시 유튜브 강의 내용 밑에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의 세율입니다.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인데요. 먼저 토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에는 분류가 있죠.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그리고 일반 영업용, 상업용 건축물 중에서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무조건 기준면적이 초과되었다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토지 후에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도 있죠. 나대지. 그리고 잡종지.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시, 군, 구 안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군, 구에 있는 토지만을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나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나대지를 합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세율은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1000분의 3, 1000분의 5 바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 여러분 이 초과 누진세율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이 과표 토지에 대한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1단계는 과표가 여러분 텍스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니까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네, 10만 원입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계산된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시에는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10만원 플러스 과표가 5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000분의 3이니까요. 이 가로부터 풀어보세요. 5천에서 1억이니까 5천이죠. 1000분의 3이니까 15만원입니다. 거기다 10만원을 더하니까 25만원이 나오죠.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2단계에서 나오는 25만원 플러스 25만원 플러스 과표가 1억 원 초과 금액입니다.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지껏 과거 수십 년 동안 시험에는 이 과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5,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역시 3단계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이런 거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군구 안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상가라든가 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별도 합산입니다. 예,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도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는 종합인데요. 나대지인데 뭔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 합산에 들어가는데 별도 합산도 역시 세율이 1000분의 2, 1000분의 3, 이거는 1000분의 4까지 해가지고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 별도 합산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 즉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과표가 조금 큽니다. 종합합산 1단계는 5천만원 이하를 계산했지만 별도 합산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표도 높아요. 그래서 1단계는 과표가 2억 원 이하입니다. 2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 40만원 되겠죠? 40만원입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나오는 40만원 플러스 2억 원 초과 금액입니다.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입니다. 이하 시에는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2억 원 초과 15원이니까 8억이니까요. 8억에 1000분의 3이니까 240만 원이죠. 40만 원 더하니까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280만 원 플러스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4를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묻지 마시고요.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4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별도 합산, 여러분 종합합산이 비쌉니까? 별도 합산이 비쌉니까? 당연히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세율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가 되겠고 종합합산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겠지만 세금은 별도 합산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많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지 중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말 그대로 분리과세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사치성 토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세율이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1000분의 0.7이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고 1000분의 40짜리가 있습니다. 1000분의 0.7은 자격농지입니다. 자격농지. 여기는 자격농지는 전답 과손이 되겠지요. 그리고 목장용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이 됩니다.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기준면적 이내. 그리고 여기에는 임야도 있습니다. 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7을 적용하고요.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것은 공장용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용지라고 해서 다 1000분의 2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업종별로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공장용지는 10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완전히 기본 컨셉을 잡으시면 자동으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입니다.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주택을 공급하고 이 나라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인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은 다 산업공급용 토지로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렇게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다 공급용으로 사용됩니다. 1000분의 2가 되겠고요. 1000분의 40 사치성 토지입니다. 이거는 4%가 되겠죠. 4%인데 이건 뭐냐,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골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는 다 세율이 끝났고요. 이제 건축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 이 건축물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역시 건축물도 골프장용 건축물이 있겠죠. 골프장에 가면 클럽하우스가 있잖아요. 골프장용 건축물.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아까 그 토지 중에서도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토지분 재산세가 1000분의 40인데요. 역시 건축물도 골프장용 건축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도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골프장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물이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여러분,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데요.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면 국민들 주거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언제까지? 그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서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영원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그러니까 국토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라든가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은 10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1000분의 2.5. 그러니까 만약에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이 상업지역에 있다.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아니면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이렇다면 10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만약에 군지역에 있다면 그건 1000분의 2.5입니다. 시지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2.5의 2배니까 1000분의 5를 적용하겠다. 언제까지? 그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물이 존재하는 한까지 영원히 1000분의 5를 적용하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주택에도 주택법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같은 것이 공동주택인데요. 이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별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놀이로 사용하는 게 별장 아니겠습니까? 이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4%입니다.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나 놀입니다. 유락이죠. 유락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별장인데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장 이외의 주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별장 이외에서 이외의 주택,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해가지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입니다.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주택의 과표가 1단계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6천만원 이하 시에는요 10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 숫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뭐 실무적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려면 이 내용 알아야 되겠죠. 주택부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게 6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6만원 플러스 1단계에서 나오는 금액 6만원 플러스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이하는 1000분의 1.5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이게 9천만원 아닙니까? 가로를 풀면 9천만원에 1000분의 1.5는 13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 6만원 더하니까 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뭐 계산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2단계에서 나오는 19만 5천원 플러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입니다.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로를 풀면 1억 5천 아니겠습니까? 1억 5천에 1000분의 2.5 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느냐. 이게 3단계가 57만원 나옵니다. 이게. 자, 다시요.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5를 계산한 금액에 19만 5천원을 더하니까 57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4단계는 3단계에서 나오는 57만원 플러스 과표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4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택에 대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는데요. 이따가 나오겠는데 여러분 주택이 1세대 1주택입니다. 여러분 뉴스 시간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보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데요.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일 때 특례 규정은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 이따가 유인문에 나오는데 9억원 이하일 때는요. 이게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0.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0분의 1.5가 아니라 1000분의 1을 적용하고요. 이거는 10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1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1000분의 4는 1000분의 3.5를 적용합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 1000분의 1은 1000분의 0.5, 1000분의 1.5는 1000분의 1, 1000분의 2.5는 1000분의 2, 1000분의 4는 1000분의 3.5로 해서 재산세를 깎아준다. 이런 내용도 이따가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끝났고요. 주택에는 별장은 1000분의 40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선박입니다. 선박은 고급 선박입니다. 이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고요. 마지막 항공기.
이 항공기는 고급 항공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급 항공기라는 말이 없고 그냥 항공기는 그냥 10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항공기는 고급 항공기, 일반 항공기 구별하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모두 1000분의 3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 여러분 그 텍스트에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력이 있고 성장관리권력이 있고 자연보전권력이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력입니다. 여러분 과밀억제권력은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죠. 교통문제라든가 주거문제가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 그리고 이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그리고 이남 쪽에는 수원까지 그리고 남북 쪽에서는 이쪽에는 하남과 고양시까지가 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력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과밀억제권력에서 여러분들이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한다.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기준으로부터 처음에 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몇 년간? 5년간입니다.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원래 건축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그러면 5배라는 건 100분의 500이거든요. 계산해보니까 1000분의 12.5 즉 1.25%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대도시 내 대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력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입니다. 1000분의 2.5의 5배는 1000분의 12.5 세율로 따지면 1.25%가 되겠는데요. 5년간만 중과세 하겠다. 그러면 5년 지나고는 1000분의 2.5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과밀억제권력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한다. 그러나 과밀억제권력이라 하더라도 중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산업단지 그리고 유치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산업단지와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즉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업지역에는 일반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있잖아요. 이러한 공업지역에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해 보니까 이 재산세는요. 시장 군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바로 이건 뭐냐?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단 선박과 항공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여러분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다만 가감한 세율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당해년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뭐 직전 연도 아닙니다. 당해년도에만 적용한다. 시험에 나왔어요. 해당 연도, 당해년도만 적용한다. 단 선박과 항공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1세대 1주택 재산세 그 감면 적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주택세율 특례 규정입니다. 재산세에서 주택세율 특례 규정.
주택세율 특례 규정은 감면해 주는 건데요. 1세대 1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한다 해가지고 4단계를 적용한 게 원래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를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특례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0.5, 1000분의 1.5가 아니라 1000분의 1, 1000분의 2.5가 아니라 1000분의 2, 10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3.5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에 가산한다. 위탁자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를 낼 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가진 사람, 도시지역에 건축물 가진 사람, 도시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또 나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재산세를 말하고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또 있습니다. 예, 이게 과거에 이제 도시계획서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름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를 내느냐? 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1.4를 냅니다. 1000분의 1.4. 네. 그런데 과세관청은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원래 도시지역에 토지나 주택이나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을 가진 사람은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제한적으로 최고 1000분의 2.3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한세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제 우도 보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도시지역 내에서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는 용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그 토지가 시설용지, 공공시설용으로 사용되는 용지나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네. 개발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이런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데 그 이 토지 위에 만약에 지상 정착물이 있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또 토지 위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유원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과 토지, 건축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000분의 1.4 시가 표준액에 과세 표준에 1000분의 1.4를 내는데 단 그 도시지역 안에 공공시설 용지라든가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토지 위에 유원지가 있거나
골프장이 있거나 지상 정착물이 있다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3항에 보니까요.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 정착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없는 토지입니다. 그러나 있는 토지는 지상 정착물, 골프장이 있거나 유원지 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만약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 토지가 있는데 그 땅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나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다 합산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간혹가다 어쩌다 나오는데요. 자, 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적용한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의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계산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 만약에 송파구에 상가 건물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땅을 다 합산해서 별도 합산 토지로서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로 분리해서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2항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남구에 주택이 A주택, B주택, C3주택이 있다면 각각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거나 주택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4항입니다. 같은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출제요. 높은 세율.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같은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 세율이 2개 이상 나올 때는 그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우리 세법에는요. 이렇게 2개 이상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항상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재산세 4강 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